예. 금요일 2부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봤는데 제목이 호식이의 두 가지 뉴스. 두 마리 치킨이 생각이 나네요. 호식, 조호제 호, 박영식의 식 이렇게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형이에요? 제가 이준석과 동갑인데. 아, 그러면은 제가 더 형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뉴스, 두 마리 치킨 뭐 이걸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뒤로 가도 섭섭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호시 두 마리 치킨이 이제 또 가성비 치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또 예. 저희가 또 맛있게, 네. 또 빠르게, 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금요일 오후 이제 2부 이 시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을 아까 제가 좀 젊은 분들이라고 소개했더니 몇 분들이 반발합니다. 젊은 피 아니에요? 아, 나름 젊은 피죠. 상대적으로 예.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요즘 젊은 거예요. 건가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는 어디 나가서 젊다고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어리 TV에서는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라는 또 그럼요. 제가 어디 나가면 이제 뒷짐지고 다니거든요. 이제 판단으로. 하지만 여기 올 때는 이제 허리 숙이고 어깨 접고 들어옵니다. 민주주의님, 잘생긴 탁재호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정아님, 박영식 평론가님 너무너무 좋아요. 칭찬해 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한테 힘 주신 민주주의님, 이정아님 볼펜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호식이 두 가지 뉴스는 두 분이 발제를 하나씩 하면 네. 그걸 가지고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까? 조호재 국장님이 예, 제가 뭐 먼저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제 윤석열의 이제 형사재판이 처음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형사재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제가 이제 그 공소장, 윤석열의 그 공소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101페이지가 되는 거를 몇 페이지예요? 101페이지입니다. 어. 아주 정밀하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저 여기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단편적으로 지금 윤석열 혐의에 대해서 이게 부족한 검찰 수사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주 정밀하게 논리 정연하게 쫙 요점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아마 점심 드시고 계실 텐데 네. 숟가락 놓으시고 잠깐 메모장 이제 꺼내시고 메모. 네, 메모하시고 홍장원 차장처럼 이제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딱 떠먹기 좋게 야. 윤석열 공소장의 허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우리 정치 1번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네. 사실 아니 공소장을 이렇게 다 읽어보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럼요. 그냥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뭐 보도되는 거 중에서 그냥 딱딱딱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제가 공소장이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공소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 범죄 혐의를 딱 규정하는 게 바로 공소장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공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기소 독점주의 그리고 검찰에서 이 피고인이 어디까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위를 규정하는 게 공소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범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재판에서 다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건지를 규정 짓는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 기소를 통해서 이제 그 피고인이 이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재판 받으면서 평생 재산도 날리고 가족과 헤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소라는 건 상당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 기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공소장이다. 그렇죠.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과연 검찰이 어떻게 썼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궁금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신 그 결과 분석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검찰은 윤석열과 일부 군경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진짜 진범들은 다 빼줬다. 요것이 바로 한 줄 요약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요. 그렇죠. 검찰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과 일부 경찰에게 뒤집어 씌우고 진짜 이제 진범들은 다 빠져나갔다. 공소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줄 요약입니다. 충격적인데요. 네. 어떤 게 충격적이죠?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사건이 축소돼 있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이 공소장의 서술 방식을 보면 윤석열이 아주 정치적 돌발 행위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돌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로부터 촉발된 것이거든요. 근데 공소장에 명태균과 김건희 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요?
한 줄도 한 줄도 안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일으킨 것으로 나옵니까? 그냥 국회의 입법 독재.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와의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돌발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본질을 흐리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국민들은 왜 이자가 미친 짓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과 마누라 죄를 덮기 위해서 한 건데. 맞습니다. 마치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선거니 뭐니 뭐 민주당의 입법 독재니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한다면 맞습니다. 완전히 본질을 가리는 건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그 사건 기록이 11월 3일에 이제 창원지검에서 맞습니다. 대검으로 보고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 내란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실제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정권의 어떤 그 스모킹 건이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명태균이 구속된 이후에 계엄이 터지거든요.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그러니까 근데 이 명태균 게이트가 빠져 있다. 요거는 사건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공소장에서 시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시간. 무슨 말이냐면 계엄의 논의가 시작된 게 2024년 3월에서 4월 정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공소장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종북 주사파와 협치가 불가능하고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과연 내란이 일어나기 전 한 10개월? 그 정도부터 계엄을 준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아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김태호 차장이 HID 방문한 게 2023년이거든요. 네, 맞아요. 20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HID 방문한 이제 국가안보실 1차장이 HID에 방문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우리는 이게 계엄과도 관련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공소장엔 2024년 3월에서 4월로 보고 있다. 시간이 축소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 내란 세력들은 그동안에 김용현과 함께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HID도 계속 방문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 북한을 도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엄의 명분을 쌓고 계엄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소장에는 2024년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거죠. 계속 이제 정치적 돌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축소. 네.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물이 축소돼 있습니다. 인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대로 네, 인물 축소돼 있습니다. 일부 빼줬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공소장에 김태호 등장하긴 하는데 주요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이자 이름이 왜 안 나오나 궁금했어요. 그럼요. 엑스트라로 등장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모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김건희도 빠져 있습니다. 아, 예. 대통령실의 인사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 이제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몰랐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빠져 있고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엔 계엄 선포 당일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있죠. 성형외과. 예,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알리바인데 나는 계엄 몰랐고 뭐 성형외과 방문했다 이건데 오히려 이게 계엄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 전에 성형외과를 다녀왔다라고 오히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국무위원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뭐 이게 다 빠져 있다는 게 등장은 하지만 주요한 어떤 혐의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요 가담자로 이제 등장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영 국정원장, 전진석 비서실장,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 계엄의 법적 행정적 실무를 담당했을 국무위원들도 모두 공소장에서 아주 조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호처도 빠져 있습니다. 경호처가 빠져 있는 게 그리고 네. 그 중간에 제가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볼게요. 네네. 지금 검찰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경호처에 대해서 계속 구속영장을 3번씩이나 이렇게 청구를 못하게 하면서 막아주느냐. 네. 우리가 이게 정말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뭘까요?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반려가 되면서 경호처가 다 알고 있구나. 경호처가 모든 걸 알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경호처가 나와버리면 검찰이 죽는 뭐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의심하는 건데 배용기 앵커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경호처가 들어가는 순간 이 증거들이 다 쏟아져 나올 이게 경호처가 그동안의 대통령의
대통령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눴던 비화폰의 서버 내용도 다 담겨 있고 경호처에. 그런데 경호처가 계속해서 이제 공소장에도 빠지고 구속영장도 이제 반려가 되고 있거든요. 경호처 차장이. 그러니까 요런 게 빠져 있다. 김성훈 차장이 빠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경호처에 아주 빼주려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검찰에서. 그리고 검찰도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게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검찰이 자기들이 공소장을 쓰니까 자기들이 뭐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공소장에 검찰이란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수사기관이라고 아주 모호한 단어로 쓰면서 검찰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노상원 비화폰으로 검찰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의 주요 종사자와 주요 가담자와 함께 검찰이 이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김용현은 자진 출석했거든요, 검찰에.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사건 축소, 시간 축소, 인물 축소 이렇게 지금 허접하기 짝이 없는 공소장으로 이제 기소를 하는데 네. 정말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혹시 이렇게 가다가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제대로 입증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입증할 수 있지만 다만 이 진짜 실세들이 다 빠져 있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윤석열 너만 죽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냐면 이 공소장을 읽고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은 바지 사장이었구나. 윤석열을 제물로 바치고 검찰 뭐 실세들 싹 빠져나가겠다는 의도를 제가 읽었거든요. 실제 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과 검찰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아니라 네. 실제 경호처를 통해서 비화폰을 지급받았던 내란의 핵심 주요 인사들, 예를 들면 저희가 의심했던 김건희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검찰 수뇌부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빼준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외환죄가 빠져 있습니다. 외환죄. 그렇죠.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환죄. 그 형법 92조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돼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계속해서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혐의가 정황들이 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공소장에 외환죄는 조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공소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결국에는 특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검을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발제 딱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다 읽어보고 나오시니까 어떤 것들이 축소돼 있고 어떤 것들이 누락돼 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읽어본다고 그래도 예. 어떤 것이 축소됐고 누락됐는지 그거 간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다 읽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07페이지면. 일단 초벌로 한번 읽는 데는 한 2시간 걸렸고 정밀하게 읽는데 또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가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이 1시간에 50페이지 읽거든요. 그럼 107페이지면 2시간 좋게 걸리고 그걸 또 분석을 하고 혹시 그 공소장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딱 보셨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축소가 됐구나 하셨는데 좀 주목할 만한 단어나 문장 걸리는 거 이런 표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제 기억력 이제 분석을 한 걸로 봐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공소장에서 제일 좀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김건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김건희 여사는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이제 형들 선배들 만나면 야당 너네는 기승전 김건희냐? 뭐만 하면 김건희냐? 근데 생각해 보면 기승전 김건희였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통장을 활용해서 수십억을 꽂아줘요. 누군가가.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고속도로가 막 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스토커가 찾아서 디올백을 막 줘요. 네. 그런데 당연히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정부권의 실세가 김건희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등장하지 않는다? 요거 무엇을 의미할까?
김건희가 이 정권의 진짜 실세구나. 이거를 김건희를 보호하고 있구나. 글쎄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존에 있었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김건희는 몰랐다 쪽으로 자꾸 이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윤석열도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김건희를 빼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헌재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뭐 저번에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가 계엄 전날과 당일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어제도 뭐 윤석열은 나와가지고 뭐 비화폰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휴대폰을 자기들이 뭐 11월 며칠 이후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얘기를 국정원장과 우리 와이프가 나눴는지 자기도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김건희를 둘러싼 장벽을 하나 세워놓고 맞습니다. 모든 관련 인물들이 내란에서 김건희를 이제 빼주는 그런 제스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소장과도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절대로 옮겨 붙으면 안 되는 진영이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김건희는 이제 앞으로는 김건희 시간이 될 거니까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궁금한 게 김태효예요. 왜 그러면 김태효를 검찰까지 나서서 싸고 돌고 봐주려고 할까요? 아,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김태효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김태효는 계엄 당일날 뭐 했냐 물었더니 언론인과 식사했다 했습니다. 그 시간에 언론인과 식사.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계엄을 선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 너무나도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언론인과 식사했다. 이 정확한 알리바이, 이게 오히려 김태효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김태효가 왜 실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사실 저는 정진석은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건 진짜 바지였으니까. 근데 김태효는 윤석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김태효 모르게 계엄을 했다? 쉽지 않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태효 모르게 계엄을 했다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기존에 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2024년에 계엄, 2023년에 네. HID 그렇죠. 방문했다라는 대목도 굉장히 수상한 것이고 아주 오랜 기간 계엄을 기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태효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다수 이제 뭐 안보 전문가들, 특히 뭐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라든지 박선원 의원들조차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소장에 빠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수상하네요. 그러니까 조호재 국장님이 이렇게 이제 보면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다 읽어봤는데 아니 김건희가 빠졌다고? 그렇죠. 김태우가 안 보이네? 그렇죠. 이게 상식이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저 밑에 무슨 경찰이 어떻고 뭐 군인이 어떻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밑에 이제 실무급들 이름도 막 등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군인과 경찰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 군인과 경찰 들고 일어나라. 예. 이게 최근에 JTBC의 썰전이란 프로그램에서 부승찬 의원이 한번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기 어렵지만 김용현 차장이 김태효 차장이 계엄을 늦게 알았다라고 주장한다. 계엄 발표 후에 급하게 대통령실로 갔는데 거기서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나서 이게 뭡니까 대체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씩 웃으면서 완벽합니다라고 답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연결고리로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두 분이 하시니까 성원 문자가 많이 올라옵니다. 승질도 비비안리 호식이 흥해라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비완맘님도 호식이 흥해라 그러셨고요. 고구마 과자님 얘기 들어보니 뭔가 또 속고 있는 기분입니다. 혜리님, 박영식님, 조호재님 멋지고 똑소리 납니다. 그런데 조호재님 여사 호칭은 좀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붙입니다. 김건희라고 하나요, 그냥? C라고 하나요? 김건희 씨. 김건희 씨. 예. 뭐 점잖게 하시고 싶으면 C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김건희를 C자도 붙이지 않습니다. 붙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한 1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자한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붙이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방송에서 윤석열 하기가 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꿨어요.
대통령 윤석열. 앞뒤를 바꿔서.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대통령 윤석열이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도 하면서 윤석열 뒤에 대통령 안 붙이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가 이제 이자가 완전히 계좌식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예 빼고 윤석열로 갔죠. 자, 우리 조호재 국장님의 첫 번째 발제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는 이제 가져온 게 지난주 일요일에 공개됐고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논란이 이제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의 정원 유착 의혹이라고 일단 잡아왔는데 의혹 단계이지만 아직 밝혀질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실제 제작진들의 해명도 나왔고 그 사이에 이준석 의원의 JTBC 인터뷰도 나와서 해명이 일부 됐다고 보는 분들이 극소수 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과 시청자분들이 굉장한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 내용이 이번 주에 뜨거운 감자였다. 그래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예. 이거 재밌죠. 예. 재밌죠. 예. 일단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허은하 전 대표가 공개한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있었던 카카오톡방이 일자가 2023년 10월 24일자인데요. 그때는 총선 이전이었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탈당을 하게 되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 유승민,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화두였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단체방을 보면은 이 카카오톡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미지, 여론조사 이미지를 한 언론사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 이미지를 카카오톡방에서 공유하면서 오전 7시에 이거 돌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김현정의 조정훈이 나와서 이준석 신당 드립칠 테니 개소리 못하게 제작진에게 넣어줘라. 이제 이런 주문이 나오고요. 물어보라고 해야지. 다 찔러 넣어서 질문하라고 해. 라고 하는 시간 역시도 이 생방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이 내용이 전달이 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관계인데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 정치인이 언론사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실시간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을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대 진영의 정치인이 그 방송에 출연했을 때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하라고 해. 식으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도와 제작에 개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일단 여기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다만 그 문자나 카카오톡이든 연락을 받았을 때 언론사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해진 정보라는 게 만약에 왜곡이 있었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 예를 들면 시쳇말로 마사지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작진들이 뭔가 선별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있는 그대로 옮겨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2023년 10월 24일 오전에 이 단톡방 내용에 이제 뿌리로 해서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뉴스쇼 제작진에 따르면 해명이 이렇습니다. 기존 기사에 게재된 그래프를 편집해서 사용한 것으로 당일 화면에도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이준석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와는 출처 표시 부분 등의 차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존 기사라는 게 오전 6시에 출고된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사의 조사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근데 그 그래프를 보면 상단에 윤석열 신당을 먼저 배치해 놓고요. 하단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배치를 해 놓습니다. 기존 기사는. 근데 아까 저희 카톡방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내용에는 상단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먼저 배치되어 있고요. 하단에 윤석열 신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정보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저게 어떤 기사인지 저 출처가 아직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어느 기사, 어떤 언론사 거를 캡처해서 돌리겠다라는 건지 저 시간이 오전 7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오전 6시에 뉴스토마토 출고 기사 외에 다른 기사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본 타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문화일보라든지 여타 다른 언론사 보도는 상단이 윤석열 신당이고요. 하단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편집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편집된 거를 받아서 뉴스쇼 제작진이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해당 기사를 그대로 옮긴다면 상단과 하단의 구성이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달라진 거 아니냐. 이제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출연하지도 않는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제작진에게 이걸 찔러 넣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의 정원유착 의혹으로 볼 수 있겠다. 이제 요 대목이 있는 거고 썸네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당시 방송의 썸네일이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여론조사가 돌려졌는데 예. 썸네일의 제목은 이준석 신당입니다. 그렇죠. 이거죠? 예. 네. 요거는 이제 제작진이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묻고 있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노컷뉴스, 그러니까 CBS 노컷뉴스 홈페이지에는요, 전문 기사를 싣게 됩니다. 저 인터뷰에 전문 기사를 싣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여론조사 이미지가 네. 이준석 의원이 카톡방에서 공유한 이미지와 또 동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일한데 며칠 전에 그 이미지를 또 CBS 쪽에서 삭제합니다. 아, 삭제까지? 예. 이거 삭제를 왜 했을까? 찔리는 게 있다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큰 테두리가 얼개고 사실관계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그렇게 유착이 됐다고 한다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김현정 쪽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예. 영역인데 기존에 이제 방송 제작진들과 이제 정치인들이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물론 내가 출연하는 날에 천하람 원내대표의 어딩을 그대로 따자면 협업을 하는 방송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이 출연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조율이 가능한데 제작진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정치인이 반대 진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인에게 이런 질문을 찔러 넣어주라고 하면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정보가 만약에 왜곡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작진에게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 전에는 설마 그랬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네. 거기도 김웅 의원이 나와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니 이준석 대표가 실시간으로 박재홍 앵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제 박재홍 앵커가 그 김웅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게끔 했다라는 증언도 지금 이제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현정 뉴스쇼로 압축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확장해서 CBS 전체로 봐야 된다. CBS가 기독교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국 전체가 조금 보수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단순히 김현정의 뉴스쇼와 이준석의 문제다라고만 규정짓기에는 조금 더 이제 전선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박영식 이제 진행자님이 말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야 박영식 저 헛소리 한다. 백운기 앵커한테 문자 보내서 반박하라고 해. 조국 대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 지상파거든요, CBS.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일 먼저 대통령 하겠다고 손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냥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준석 대표가 CBS의 어떤 PD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될 사안이고 앞으로 CBS 전체 박재홍의 뭐 뉴스쇼라든지 박재홍의 한판 승부라든지 그 시사 프로그램 전체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거를 이제 이준석 의원 쪽에서 그 반론을 내세운 걸 보면 이거를 반론 성격으로 아주 빈번하게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JTBC에서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조정훈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틀리다는 차원에서 반론 성격에서 제공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시각을 말씀드렸지만 토마토 기사의 출처가 오전 6시고요. 방송은 7시 20분에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하고요. 이 여론조사 이미지를 전달을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전달했겠죠라고 얘기하고 공보 담당자가 제작진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만약에 실제로 이슈로 할지 말지는 제작진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판단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일단 제작진에게 또 공을 넘긴 건데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되니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쪽으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공을 넘긴다? 이것도 저는 책임 회피라고 또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권 전반에서 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만약에 이렇게 찔러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빈번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민주당 의원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백운기 앵커나 이 백운기 정치 1번지에 계속적으로 뭔가 자신의 반론의 성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빈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은 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박영식 앵커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신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담당 PD가 혼자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이 뒤에도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올 의심할 수 수 있죠. 있겠는데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기독교 방송에 이제 CBS가 기독교 네.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경영진부터 뭔가 오염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오염이라고 말하면 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이준석은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준석 지금 빨리 나와서 허은하 대표랑 한번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방송가에서 이 최대 떡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과 허은하의 한판 어떤 토론 이거 백운기 TV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제 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 사실상 이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도망다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제작진과의 소통이라는 거를 이제 이준석 의원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작진이 정치인에게 취재 차원에서 방송 전이든 생방송 중에 물어볼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생방송 직전이나 생방송 중에 외부에 있는 정치인이 제작진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연락을 넣거나 이걸 빈번하게 작업했다라고 한다면, 빈번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과연 한 번만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렇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협업이라는 표현으로는 이걸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금 일단 의혹을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별이 총총님께서 어제 박재홍 한판 승부에서 김웅이 나와서 이준석 얘기하니까 이준석 박재홍한테 바로 메시지 보냈는데 박재홍이 반론이라면서 읽어줌. 그러니까요. 어제 이랬나 보죠? 예, 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준석 의원이 이런 걸 열심히 듣고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가 보죠. 근데 이제 뭐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면서 저런 발언을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인데, 아까 이제 카톡 보셨겠습니다만 개소리 못하게 찔러 넣어줘라 이제 이런 대목이 등장하잖아요. 이건 충분히 다른 문제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단식할 때 김현정 뉴스쇼가 제작한 쇼츠 제목이 이렇습니다. 단식 이미 희화화. 이재명 가짜 단식 의심된다. 이재명 단식 결말 일단 쓰러져. 이재명 텀블러 직접 마셔봤습니다. 단식 이재명 혼절하면 눈물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단식 기간에 이런 식의 쇼츠를 쏟아냈거든요. CBS에서. 네, CBS 공식 채널에서 쏟아낸 쇼츠의 제목들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CBS하고 사이가 뭐 안 좋을 이유가 있나요? 딱히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백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이제 자신을 어떻게 비유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건 좀 악의적이다라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 카카오톡이 공개되고 나서 백분 토론 출연 이후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 내용이 더 거론되는 것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언론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비판하는 것으로 원래 있었던 이 정원 유착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차원의 문제의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비판하고 언론을 입틀막하거나 좌표 찍기를 비판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건 뭐 언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비판을 한다고 해서 이 정원 유착 의혹, 특히 이준석 의원의 카톡으로 시작된 허은하 전 대표의 폭로로 시작된 이 내용이 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이죠. 김일웅님께서요. 박영식님은 올해 꼭 떡상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미는 채널은 항상 떡상 하더라고요. 일일 영식 채널은 꼭 올해 떡상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만 들어가서 보셔요.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고
정의 해석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예측이 잘 맞아요. 그러셨는데 예측 잘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개인 채널이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일일 영식. 아, 저 들어가는 길에도 구독하겠습니다. 영식, 일일 영식.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다는 얘기죠. 아, 이제 매일 영식이를 좀 보라고 일단 이렇게 지어드리는데. 원래 영식은 뒤에 님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왜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가? 대통령, 예. 아니, 그 대통령 아들 영식이라고도 하지만, 네. 아, 뭐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영식님. 이 은퇴해가지고 네. 남자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날이 많잖아요. 네. 근데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 네. 그냥 2번 먹는 사람, 네. 한 번만 먹는 사람, 네. 한 끼도 안 먹는 사람. 아, 네 가지네. 그러면 한 끼도 안 먹고 밖에서 다 해결하면은 얼마나 집에 있는 분이 편하겠어요. 그건 영식님이라고 해줘요. 삼시세끼를 그다음에 다 챙겨 먹지 않는. 한 끼, 네. 그건 일식시. 예. 일식씨. 네. 일식시, 그다음에 이제 2번 먹으면 이식이, 이식이. 예. 3번 다 먹으면 삼식시키. 앞으로는 이제 영식님이 나중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그 두 번의 발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재밌네요. 아주 신나고. 박한규님, 호식이 두 가지 뉴스. 호식이는 광고 아닙니까? 호영, 호재 두 가지 뉴스 어때요? 아이디어 주셨는데. 또 이거. 호식이 그 치킨에서 협찬 안 들어오면 우리 제목 바꿔야 되는 거? 아, 저 호식이 두 가지 뉴스, 그 제목 보고, 작가님이 상당히 능력이 좋으시네. 듣자마자 바로 웃었거든요, 호식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일단 호식이 치킨하고 제가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훌륭한 프로를 만들었는데 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좀 협찬을 해라. 여기 보는 분들 치킨 좀 쏘고 좋네요. 이러면 좋네요, 예, 예. 오케이. 제작진 참고하세요. 본의 아니게 오늘 호식이 치킨 소개해버렸는데 우리 광고 비싼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발제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영식 앵커와 조호재 국장이 만들어간 호식이 두 가지 뉴스 오늘 재미있게 보셨죠? 다음 주 더 재미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